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균형이 이제 깨져야지 새로운 가격과 이제 새로운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죠. 그러려면 이제 역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90%? 어떤 이제 80%에서 90% 범위가 다 여기서 나오죠. 한쪽만 변하는 경우 조합이 몇 개 있다고요? 딱 4개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이제 출제원들의 선택인데, 그래서 수요가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증가했고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25일 때 말고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까 그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그럼 공급은 불변이니까 이 가격에서 움직였던 이 질서들이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이제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랬을 때 공급적인 측면은 충격을 안 줬고 수요만 이제 충격을 줬는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충격을 줬다. 그럼 이제 시장이 여기 충격 받았으니까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곡선을 이제 움직여야 되죠. 이것은 가격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그럼 이게 새로운 이제 균형이 형성돼서 보시다시피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것이 시각적으로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뭐 이건 순식간에 판단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요소가 충격을 줬다. 공급은 그대로다. 그러면은 여기 충격을 받은 이제 이 시장은 결과적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가격과 새로운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로 수요적인 면은 이제 변하지 않았는데 공급적인 요소가 이제 충격을 줬어. 그럼 공급에 의해서 변한 충격을 받은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하게 된다는 논리죠.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형성되고 최초의 균형항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4대 법칙이니까 반대로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요소가 충격을 주다 보면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좌측으로 충격을 받으면은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돼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4대 법칙을 가지고 문제 내는데 뭐 가끔 가다가 교재에 보시다시피 페이지 이제 22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 조합이 12가지 현상인데 둘 다 변하는 경우는 결국 요 4가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변했을 때 총 12가지 현상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크게 변했다 라는 요소가 주어지거든요. 그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서 내용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표현들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내 것이 돼요. 그럼 이걸 막 암기한다 그래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근데 이제 요거를 이것처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직접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5일 때가 전무후무한 문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앞에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결합하는 문제들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22페이지 그 예제들 가지고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예제 지문만 볼게요. 이 예제들이 전부 실제 시험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5개의 지문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보기 1번, 2번, 3번 보기 1번, 2번, 3번, 4번처럼만 내면은 땡큐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내진 않고 대부분 5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 형식을 잘 이제 내 걸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1번 보면은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줬죠. 그럼 4대 법칙 중에 두 번째 낸 겁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격이 상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췄다 하더라고요. 아니 수요가 줄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맞히는 질문이야.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2번에 이제 둘 다 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럼 둘 다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큰 거니까 수요 증가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나오면은 큰 것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을 낸 거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요거는 이제 표현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은 수요 공급은 줄었고 수요도 줄었죠. 근데 크기가 나는데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었죠. 둘 다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크기가 똑같으면은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어. 그럼 당연히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겠지. 사는 사람 줄고 파는 사람 줄었으니까 기존보다 거래량은 줄 거야. 그러니까 요 수요 감소하고 요 공급 감소 있죠? 두 개가 결합한 거야. 두 개 결합한 건데 그럼 당연히 둘 다 거래량은 감소시킨 요소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수요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킨 요소고 공급 감소는 가격을 상승시킨 요소잖아.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되죠. 근데 변화폭이 똑같아. 그러면 가격 하락폭하고 가격 상승폭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가지고 이제 다 조합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을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게 나왔었고 4번처럼 이제 요거는 요걸 단독으로 한번 나왔었죠. 옛날 17회 때인가 16회 때 보면은 이게 독립된 문제였었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도 한번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럼 앞에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좀 다르죠. 2번, 3번은 뭐 크다, 작다, 동일하다는 크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다는 방향만 나왔지. 방향만 나왔고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크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크기가 안 나오면은 우리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경우수가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 어떤 경우? 수요 증가가 더 클 수도 있고 공급 감소가 더 클 수도 있고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조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거 1번하고 수요 증가의 1번하고 공급 감소의 이제 요 두 가지 조합이에요. 그 두 가지 조합 보면 가격은 아까 다시 보면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때요? 증가했겠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크든 작든 둘 다 가격 상승시킨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수요도 늘었고 물량도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이 문제인데 양은 이제 이 크기가 이게 더 크면은 증가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크면 감소할 수도 있고 같으면 변하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뭐가 크다 작다고 나오면 이것도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안 나왔으면은 이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만 나오고 크기가 안 나오면은 가격과 거래량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은 다 네 가지에 대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문제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매년 출제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이제 너무 쉽게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21회부터 24회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다가 25회 때 한 번 냈고 26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4번은 가격은 보시다시피 반드시 상승했고 거래량 변화를 알 수가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크게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 이제 낼 것이 없으니까 결국 5번부터 이제 8번까지를 내는 거지. 시험 문제가. 근데 5번부터 8번까지는 앞에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는 그 내용이 균형의 이동에서의 결정판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들을 바로 이제 해석하실 때 요인하고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5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대체제가 나왔고요. 수요면으로 대체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아파트 저게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 시장 결국 이제 이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이 이제 깨지려면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라고 해줬죠. 수요라고 해줬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그 5번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해당 지하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증가했다는 뜻이지. 대체해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대체해제에 대한 수요가 줄었으면 그 사람들이 해당 지하로 몰려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뭘 낸 거다? 수요. 요인은 수요고 방향은 증가를 낸 거지. 그 몇 번을 낸 거예요? 1번을 낸 거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이 당시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고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실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걸 찾아라 그래가지고 특히 요 질문이 나왔을 때가 요 문제에서 이 보기 1번에 있었어요.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보고도 그 10초 만에 답을 찾게 해줬습니다.